지원아, 오래 기다렸니? LX 호텔 로비. 단정한 옷차림의 박정수가 환한 미소로 마광숙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장 다가온 박정수는 마치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난 듯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마광숙은 당황했지만 곧 상황 파악을 했어요. 나를 딸로 착각하시는 건가? 박정수의 따뜻한 눈빛은 분명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얼른 한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자. 박정수가 마광숙을 딸로 착각한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에스테틱 예약해놨는데 말이지. 같이 관리받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한서방하고 결혼 전에는 둘이 자주 갔었잖니. 마광숙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여사님 혹시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정수는 미소 지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얘는 엄마한테 딱딱하게 여사님이 뭐니? 우리 딸. 오늘은 둘이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모처럼 날씨도 좋고. 그 말에 마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생활 만렙에 눈치 빠른 광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정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같이 가요. 그리고 조심스레 박정수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나와 호텔 앞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정수는 마치 딸과 소풍 나온 듯 신이 나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핸드백 속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머님이 절 지원이라고 부르세요. 조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지금 호텔 정원에 계세요. 잠시 후 한동석과 담당 주치의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박정수의 옆에서 일어났고 한동석이 박정수를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 지원이랑 데이트했지. 우리 딸이 날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 한서방, 자네도 지원이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박정수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현실 감각은 어긋나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고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혼란이 종종 오겠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광숙 씨 많이 놀랐죠? 마광숙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사님 괜찮으시겠죠?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딸을 많이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으면 당신을 그렇게까지 겹쳐보셨을까 싶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동석 씨에게 따님 말고 여자친구가 생겨서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제 존재가 어머님께 큰 부담이 된 건 아닌지 너무 죄송해요. 광숙 씨,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나 밀어내려고도 하지 말아요. 네, 그런데 만약 여사님께서 저를 또 지원이라 부르신다면 그냥 그 순간만큼은 딸로 있을게요. 그때 병실 안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마광숙 씨를 딸로 착각하셨죠? 아마 앞으로도 혼란이 오면 반복될 수 있어요. 그 말에 마광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로 착각하신다면 딸 노릇해드리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필요하다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챙겨주며 상태를 확인하자 박정수는 어렴풋한 눈빛으로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광숙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누가 당신 어머니예요? 왜 여기 있어요? 마광숙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셔야 해요. 그대는 내 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지난번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을 다시 듣게 되어 마광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정수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어요. 만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뭐라고 만나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결혼은 안 돼요. 내 손주들이 아직 미혼이에요. 그 아이들의 새엄마 자리에 있는 모습을 나는 원치 않아요. 마광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들고 박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쉬세요. 한동석이 문 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지금은 아직 회복 중이세요. 자네랑 만나는 거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결혼은 안 될 말일세.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이 저를 거부하시는 이유 이해해요. 좀 쉬시게 할게요.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동석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광숙 씨,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잖아요. 며칠 후 박정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약물 반응도 양호했습니다. 기억의 혼란은 가끔씩 있었지만 대체로 또렷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퇴원 이후 박정수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남에게 폐를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괜히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봄이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박정수의 방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방 창가에 놓아드리라고. 햇빛 잘 드는 식물이래요. 박정수는 말없이 화분을 받아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레 방문한 병원 주치의를 맞이했습니다. 약 복용 상태를 점검하러 온 의사는 차를 내오던 박정수 앞에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병원에서 기록해둔 상담 메모입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정수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병실에서 여사님이 마광숙 씨를 딸로 착각하신 상황에서 여사님 치료를 위해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담당 간호사와 저도 들었습니다. 딸 노릇이라도 할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이 반복될 수 있으니 대비하자는 취지로 전달드리는 겁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메모를 받아들고 의사를 돌려보낸 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종이에서 낯선 사람의 이름과 너무 따뜻한 말이 스며 나왔습니다. 박정수 여사님께 도움이 된다면 딸 노릇할게요. 짧은 메모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박정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들어 거실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며칠째 자각하지 못했던 후회의 기운이 고요히 맺혀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한동석의 사무실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회장, 나 마광숙 씨 다시 한번 보고 싶네. 그날 오후 마광숙이 막걸리를 납품하고 한동석 사무실을 찾았을 때 박정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광숙을 바라보다 손짓했습니다.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요. 사무실 옆 응접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박정수는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상황 전해 들었어요. 마 대표한테 못 볼 꼴 보이고 못할 짓 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그날은 회장님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잖아요. 아니에요. 난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내 치료를 위해 내 딸 노릇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마음을 먹먹하게 했어요. 마광숙은 말없이 박정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감히 지원 씨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알아요. 당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준 거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박정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 손을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토록 긴장되었던 시간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응접실 문 너머 한동석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박정수가 마광숙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못 마신 막걸리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거 같이 마실 수 있을까요? 마광숙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준비할게요. 두 사람은 응접실에 마주 앉았고 마광숙이 조심스레 장광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따를게요. 박정수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대 잘못도 아닌데 괜히 흥분해서 분위기를 망쳐버렸었지요. 오늘은 같이 마셔보고 싶어요. 마광숙이 정성껏 따르고 잔을 건넸습니다. 박정수는 막걸리 잔을 조심스레 들고 향을 맡아본 뒤 한 모금 천천히 넘겼습니다. 입술을 떼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큼털털하고 들큰해서 영 입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해했나 보네. 그녀는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도 그랬어요. 처음엔 불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편견을 가졌던 거더군요. 마광숙은 잔을 들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마시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한텐 그날의 막걸리보다 오늘의 이 한 잔이 훨씬 따뜻하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 속에 담긴 막걸리는 희미한 빛을 머금고 흔들렸고 그날의 오해와 감정들도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술도가에서 막걸리 제조를 하면서 한동석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광숙 씨 잘 안 들려요? 한동석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마광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자꾸만 끊겼고 몇 초 뒤 으악!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소리. 한동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광숙 씨, 마광숙, 지금 무슨 일이에요? 광숙 씨.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깍딸깍. 무언가 바닥에 떨어진 듯한 소리, 그리고 다시 침묵.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 열쇠를 움켜쥔 그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LX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전대 위로 맺힌 땀방울이 식을 새도 없이 그의 차는 독수리 술도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수백 가지 상상으로 복잡했습니다. 혹시 무슨 폭력 사태가 난 건 아닐까? 독고탁이 또 술도가에 손을 쓴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마광숙에게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그는 두 손을 꼭 쥐고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한 채 눈을 치켜올리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해. 광숙 씨, 제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해줘요. 술도가 입구에 차를 세우자마자 그는 문을 활짝 열고 단숨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양조장 안에서는 화약 냄새가 아닌 눅눅한 막걸리 냄새가 공기 속에 번지고 있었고 고자동 공장장과 직원 김군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어디 있어요? 그의 외침에 오천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회장님. 저기 기계 쪽에서 갑자기 펌프가 폭주하면서 형수님이. 어디냐고요, 지금 당장. 그는 숨가쁘게 양조장 내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탱크 옆 바닥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마광숙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눈가에 먼지가 잔뜩 묻었고 팔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를 흘리거나 심각한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광숙 씨. 그는 단숨에 그녀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그녀의 상태를 살피던 그는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광숙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갑자기 압이 치솟더니 밸브가 터져버렸어요. 놀라서 비명을 질렀을 뿐이에요. 폰도 고장나고 경황이 없어서 바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한동석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이성을 놓을 뻔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단단히 하지만 부드럽게. 광숙 씨, 더는 안 되겠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당신 혼자 버티게 두는 거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녀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듯 말없이 눈동자만 떨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강함이 본인은 챙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버텨내는 그 고됨을 난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는 한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심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마광숙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눈동자에 맺힌 그 결심만이 조용히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린 나이도 있고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멀찍이 서로를 걱정만 하며 지켜만 볼 건지 이제 나와 같이 삽시다. 당장이라도 좋아요.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함께하겠다는, 무너진 삶의 경계 위에서 다시 함께 서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광숙은 그제야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음성은 가늘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분명했습니다. 네. 광숙 씨가 비명 지르던 그 순간 난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직원들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마광숙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꿰뚫듯 마주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한동석은 마치 숨겨왔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을 고르며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양조장 입구 쪽에서 오천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끝이 맺히지도 않은 채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형수님, 기계 오작동 때문에 정산 보고가 밀렸던 지난 분기 생산량 자료 이상합니다. 원재료 수급량이 맞지 않아요. 뭔가 누가 장부를 손댄 것 같아요. 마광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묻은 상처보다 더 깊게 마음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넘겨받아 훑어보던 그녀의 눈썹이 불쑥 찌푸려졌습니다. 이 수치는 이건 의도적인 조작이에요.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마광숙의 말에 오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마감 데이터 다시 정리하려다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게다가 지난달부터 냉장창고 CCTV 데이터도 일부 누락돼 있던데 시스템 오류인지 누군가 삭제한 건지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동석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술도가에서 어설픈 사고가 반복되었던 이유, 생산량이 묘하게 안 맞았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처럼 말도 안 되는 기계 폭주 사태까지. 누군가 일부러 술도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한동석은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광숙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얘기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광숙 씨.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해야죠. 이 술도가 당신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말엔 더 이상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연인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각오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술도가 회계장부 곳곳에 은밀히 퍼져 있던 조작의 흔적이 바로 독고탁의 지시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신라주조 사무실. 독고탁은 유리창 너머로 어둑한 거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군가가 정리한 술도가 내부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광숙. 당신이 그렇게까지 버티고 싶다면 이제는 무너져 봐야 알겠지. 그리고 그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도 이젠 끝이야.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수가 이미 그의 손안에 있다는 듯이. 다음 이야기.
독고탁의 진짜 목표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드라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